신한지주 실적 우리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일단 비이자 이익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. 전분기보다 무려 34.7%나 늘었어요. 네, 그 숫자 자체는 상당히 크죠. 그렇죠. 이게 뭐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좋아졌고 특히 증권 수탁 수수료나 그 IB, 기업금융 쪽 수수료가 늘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.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포트포리오를 잘 짜서 효과를 보고 있다. 뭐 이런 신호 아닐까요? 네, 뭐 비이자익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이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. 주로 이제 유가증권이나 외환 파생 상품 이쪽 관련 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. 아, 그렇죠.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. 네,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성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딱 보장하기는 좀 어렵죠. 오히려 그 은행의 핵심 수익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 이익은 금리 하락 영향 때문에 전분기 수준을 뭐 겨우 유지하는 정도였고요. 아, 이자 이익은 좀 아쉽네요. 특히 은행의 순이자 마진, 그 NIM이라고 하죠. 은행 본연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전분기보다 16bp, 그러니까 16 베이시스 포인트나 하락했어요. 이건 좀 핵심 수익성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카드 수수료도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좀 부진하고 보험이익도 작년에 워낙 단기납 상품 때문에 좋았어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줄었고요. 그러니까 좀 변동성 큰 수익에 기댄 성장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. 확실히 이자이익이나 NIM 하락은 좀 걸리긴 하네요. 그래도 비용 관리는 되게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올해 상반기 그 CIR, 영업이익 경비율이 36.6%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겠죠. 네, 비용 통제는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. 그리고 또 걱정했던 건전성 문제요. 이게 악화될까 봐 우려가 컸었는데 신한은행의 신규 연체 발생 추이가 최근에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. 정부 정책 효과도 있을 거고 하반기에 혹시 금리 인하라도 하게 되면 건전성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? 선제적으로 충당금 쌓는 모습도 그렇고요. 글쎄요. 표면적으로 일부 지표가 개선될 여지는 뭐 있어 보입니다. 하지만 그 대손 비용, 그러니까 빌려준 돈 떼일 것에 대비해서 쌓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좀 상당합니다.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안 살아나고 있고 또 평가 기준도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이 대손 비용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져서 40bp 중반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. 40bp 중반이면 꽤 높은 수준 아닌가요? 그렇죠. 예상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죠. 특히 그 부동산 PF,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부담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. 기업들 신용 위험이나 또 취약 차주들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위험 요인들을 좀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. 카드 연체율이 뭐 고점은 지났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최근에 강화된 대출 규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고요. 또 부실채권, NPL, 매각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. 아, 리스크 요인들이 확실히 있네요. 그래도 주주들을 위한 노력만큼은 정말 확실해 보이는데요. 경쟁사들하고는 다르게 배당 줄일 계획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았잖아요. 그리고 배당할 재원도 뭐 2024년 말 기준으로 4조 6천억 원이나 단다고 하니까 넉넉해 보이고요. 네, 배당 여력 자체는 충분해 보입니다. 특히 그 PBR, 주가 순자산 비율 있잖아요. 이게 0.8배가 될 때까지는 자사주 소각에 집중하고 그 이상이 되면 배당이랑 조절하겠다.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점이 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. 2027년까지 5천만 주 소각 목표도 뭐 순조롭게 달성할 것 같고요. 그 계획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그 PBR 0.8배라는 기준이나 자사주 소각과 배당 비율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. 이게 뭐 확정된 약속이라기보다는 현 시점의 계획이다 이렇게 봐야죠. 아, 유연하게라는 간소가 붙는군요. 네,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면 또 주주환원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. 또 자사주 소각 속도가 빨라서 만약에 목표를 일찍 달성하면 그 이후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습니다. 주주환원율 50%라는 것도 달성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지향점이다.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그룹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어떨까요? 핵심인 신한은행 실적은 뭐 여전히 든든하고 신한투자증권도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. 해외 사업도 비교적 안정적이고요. 네, 은행하고 증권 쪽은 괜찮은 편이죠. 그리고 더존 비제온이나 제주은행 같은 외부 기업하고 협력하는 것도 계속 잘 진행 중이라고 하고
저축은행 고금리 대치를 은행 저금리로 바꿔주는 그런 상생금융 노력도 좀 인상적이었어요. 네,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. 하지만 모든 계열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신한카드나 신한캐피탈 같은 여신 전문 금융 자회사들은 여전히 그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대손 비용 부담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아, 카드랑 캐피탈은 아직 좀 힘든가 보네요. 네, 그리고 뭐 미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아직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크고요. 신한투자증권이 새로 하려는 발양어음 사업도 아직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룹 전반적으로 봤을 때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적지 않다, 이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신한지주가 2분기에 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건 분명 긍정적인 소식입니다. 하지만 하반기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또 예상보다 대손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남아있거든요. 과연 지금의 이런 실적 개선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, 아니면 여러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결국 어느 한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시점이 올지,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